그리고 이건 이 중에 수능 시험에서 미적분을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시는 분이면 여기 대부분 선택하시겠지만 거의 피할 수 없이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지금 유형 15는 길이에 관한 등비급수입니다. 길이에 관한 등비급수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급수는 두 개밖에 없어요. 등비급수 아니면 부분분수예요. 고교 수학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일정한 비율로 계속 도형을 그려 나갈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등비수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뭐 하라고 했냐면 이 길이는 1이라고 주어졌어요. 처음 길이. 근데 주의하실 점은 지금 P1부터 더하라는 게 아니라 얘부터 더하라고 했어. 얘가 첫째 항이지. 이 수열에.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겠니? 자, 이거 45도죠.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여기 45도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리고 빗변이 1이면 루트 2로 나눠주시면 되죠. 맞지? 이게 루트 2분의 1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 똑같은 도형을 이렇게 같은 비율로 또 그렸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빗변이 루트 2분의 1입니다. 당연히 규칙성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결과만 쓰지 말고 풀어서 쓰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이것도 루트 2로 나누면 되지 않아? 루트 2로 나눈다는 얘기는 루트 2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맞습니까? 그럼 같은 방식이죠. 또 이걸 하면 P3, P4는 이 길이가 이건데 거기다 루트 2분의 1을 또 곱할 테니까 이렇게 나가겠죠. 자, 그럼 얘가 첫째 항이 되겠고 공비가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1이겠지. 그럼 이 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자, 분모분자에 루트 2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겠고요. 유리화 하시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이 정도 계산은 뭐 다 될 거라고 보고 루트 2 플러스 1이겠죠. 뭐 제가 볼 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자, 첫 번째는 길이를 했고 자, 그 다음도 이건 지금 선분 길이고요. 두 번째는 둘레의 길이. 자, 문제를 먼저 볼까요? 아이, 왜 안 넘어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어쩌고 저쩌고 CN의 둘레의 길이를 NN이라고 하자. LN.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넘겨보면 이 가장 큰 원이 C1이랍니다. 그럼 C1의 둘레의 길이를 문제에서 L1이라고 했어요. L1은 그럼 반지름이 1인 놈의 둘레의 길이니까 얼마 나오겠어? 2파이. 2파인데 너무 쉽지 않니? 이 주어진 원이랑 가장 큰 원이랑 두 번째 원 이게 C2죠. 근데 얘는 닮은 비가 몇 대 몇일까? 1대 2분의 1이죠. 1대 2분의 1. 왜? 반지름이 1이었는데 2분의 1로 줄었지. 그럼 얘는 넓이가 아니라 둘레니까 그대로 계속 2분의 1 곱해 주시면 되겠지. 네, 맞습니까? 공비가 2분의 1입니다. 넓이면 제곱이죠. 넓이면 제곱이지만 길이니까 그대로 닮은 비가 공비입니다.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공비 분의 첫째 항. 자, 4파이다 라고 바로 구해내실 수 있겠고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건 아마 249번일 거예요. 249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게. 지금 247번 같은 경우는 닮은 비가 그냥 너무나 명확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고 실제 시험에서 보기는 좀 힘든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규칙이 먼저 어떤 원이 이렇게 있답니다.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규칙이 원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 60도래요. 자, 이 시행을 해서 이 안에 원을 하나 그리고 접하는, 또 여기다 원을 그리고 또 접하는 원을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럼 n번 시행했을 때, 이 시행을 계속하다 n번 시행했을 때 이 원을 cn이라고 해볼게. 아주 정석적으로 볼게요. 그럼 한 번 더 이 시행을 하면 이 원은 cn 플러스 1이 되겠죠. 이 다음 번째 원이니까 지금 애초에 주어지기를 이게 C1인데 이 안쪽에 접하는 게 C2가 되겠고 여기 또 그리면 C3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럼 저는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구해볼게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 자, CN이라는 원의 반지름을 모르니까 제가 반지름은 RN이라고 하고요. 이 반지름은 그 다음 번째 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습니까? 100% 무슨 수열이라고? 등 비수열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같은 비율로 계속 그리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런 그림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조선 한번 그려봅시다. 원이 몇 개 그렸어요? 제가 지금 2개 그렸습니다. 원이 2개 이상이면 중심끼리 있는 보조선. 근데 중심을 이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지금. 맞죠? 그 다음 보조선이 접점 혹은 교점. 접점, 교점. 맞아요. 그리고 나는 Rn과 R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관계식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까요, 그럼? 이 작은 원의 반지름에 커다란 원의 반지름 더하면 되죠. 맞습니까? 외접하고 있으니까. 이건 서술형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작성하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할 거냐? 이렇게 하면 피타고라스 삼각형 나오죠. 맞습니까? 되죠? 여기는 뭘까요, 그럼? 커다란 원에서 요만큼 빼주면 되지, 반지름. 자, 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몇 도? 30도. 특수각이에요. 2대 1이지. 맞아? 관계식만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이 길이의 2배를 했을 때 이 길이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특수각이니까. 아, 죄송. 반대로 썼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r n 플러스 1 1을 넘기면 3r의 n 플러스 1이고요. 2rn 이거 넘기면 rn 이렇게 되죠. 그럼 점화식이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rn은 무슨 수열? 등 비수열이지. 공비가 3분의 1인 등 비수열입니다. 그럼 나는 첫째 항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닮음이고 지금 넓이가 아니라 길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원의 원주. 원주니까 L1은 2파이죠. 그 다음에 공비는 방금 구했듯이 3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2파이. 자, 됐습니까? 3파이 나오겠네요. 되지? 왜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냐면 결국 넓이를 구함에 있어서 닮은 비를 이용하고 등비수열, 공비 구하는 걸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요령이 생기기 전까지는. 자, 그 다음은 여기는 쫙 쉽고 나는 교과서에 제일 많이 나온 뭐 미래에도 나오고 많이 나와 있는 254번으로 볼게요. 이건 펀해자의 기출이 너무 많이 돼서 그냥
다 잘랐습니다. 사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와서. 자, 뭐 그림은 바로 그림으로 넘겨봐도 될 것 같아요. 저런 그림이래. 그리고 제가 저 그림 상태에서 조건을 표시할게. 25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다. 일단 한 변의 길이는 2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 부분이 지금 색칠이 돼 있죠. 이와 같은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위의 그림과 같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 a 플러스 b파이라고 하자. 자, 지금 첫 번째 색칠된 영역이 문제 읽어보시면 OA1을 반지름으로 하는 4분원을 그리고 이거죠, 이거. 그럼 이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이 넓이는 저 정사각형에서 이 4분원을 빼주면 되죠. 맞습니까? 첫째 항 먼저 구하는 거예요. 얼마죠? 직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4지. 2 곱하기 2니까 빼기. 자,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제곱 세타 반지름 제곱하면 4. 그 다음에 라디안 각으로 2분의 파이. 자, 4 마이너스 파이겠죠. 자, 첫째 항 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건 넓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닮은 비의 제곱이죠. 닮은 비가 m 대 n이면 여기 뭐 부피는 안 나오니까 넓이의 b는 제곱 쫓아갑니다. 그럼 닮은 비를 구한다라는 얘기는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는 게 제일 편하겠지.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 오케이? 잘 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구하셔도 되는데 첫 번째 이 사각형을 보면 이게 대각선이죠. 대각선이 얼마입니까? 2루트 2죠. 2루트입니다. 근데 이 규칙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렸다 라고 하면 이게 대각선이지. 맞습니까? 대각선이 얼마죠 근데? 2죠. 이거 4분원이라며. 자, 맞습니까? 그럼 대응되는 변을 구하셔도 되고 대각선 구해도 되겠지.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닮은 비가 몇 대 몇? 자, 2루트 2대 2입니다. 그러면 루트 2대 1이란 얘기고 넓이는 제곱 쫓아가니까 2대 1이란 얘기죠. 2대 1이란 얘기는 1대 2분의 1이란 얘기지. 2로 나누면. 그럼 넓이가 계속 2분의 1로 감소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대로 공비가 되겠네요. 그럼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맞죠? 자, 얼마 나옵니까? 그럼 8 마이너스 2파이 나오겠지. 8 마이너스 2파이니까 8이랑 마이너스 2 더하는 걸 물어봤으면 답은 3번에 있고. 자, 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넓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미적분 수능 시험에도 당연히 넓이나 길이를 물어볼 텐데 넓이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유형 18번 같이 등비급수의 실생활의 활용은 뭐 수능 기준으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이 아니라 그냥 아예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되고. 근데 우리 학교 시험에는 나올 수도 있으니 한번 읽어볼게. 이건 일단 문장 길이가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에 좀 짜증 날 거야. 자, 문제가 길다. 어느 장학재단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매년 초에 기금을 운영하여 기관에 가면 기관 투자자들 있죠. 그 돈 많이 굴리시는 분들 기금을 운영하여 연말까지 5%의 이익을 내고 그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25%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다시 기금으로 하여 매년 기금의 운용과 장학금의 지급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n번째 해에 지급하는 장학금을 AN 억 원이라고 하자. 아, 더럽게 복잡해. 자, 원래 10억이래요. 그럼 단위는 억으로 합시다. 단위는 억인데 뭐 운영을 한 사람이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잘 했나 봐. 매해 5% 이익을 낸대. 그럼 얼마 곱해야겠니? 100분의 105, 1.05 곱하면 되죠. 정확하게는 자, 1년 후에 지급하는 장학금 금액을 한번 구해봅시다. 10억에 5% 이익을 냈다라고 했으니까 100분의 100분율.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야? 1.05죠. 1.05입니다. 근데 이 중에 25%를 장학금으로 지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다시 25%면 정확히 식으로 쓰면 이만큼 지급한다는 얘기죠. 맞죠? 잉? 이게 뭐야? 뭔가 이상한데? 맞나? 맞습니다. 이게 첫 해 장학금 지불하는 거죠. 첫 해 장학금 지불하는 거고 10억 곱하기 1.05 곱하기 0.25 이 계산하면 뭐 나오니 근데? 에이, 그냥 분수식으로 계산할까? 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8분의 21억을) 첫 해에는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되죠. 맞습니까? 근데 두 번째부터 좀 복잡합니다. 두 번째가 뭐 한다라고 했냐면 남은 금액을 다시 기금으로 하여 운용과 장학금에 지급을 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이만큼 지불했대. 이만큼을 지불했으면 얼만큼이 남았습니까? 8분의 자, 뭐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5% 수익 냈어요. 수익 냈고 25%만큼은 장학금으로 지불했으니까 이만큼이 남겠죠. 이게 남은 기금이고 남은 기금에서 다시 5% 수익을 내고 또 이 중에 25%를 지급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방금 구한 겁니다. 방금 구한 게 아니네. 아이 더러워. 뭐가 방금 구한 거니? 이게 방금 구한 거죠. 8분의 21이지. 이게 새롭게 곱해지는 거고요. 어우 더러워.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않니? 맞죠?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도 제가 해봐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지. 무슨 수열이겠니? 100% 등비 수열이라고 했죠. 얘가 공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장학금에 지급하는 총액을 구하여라. 연락에 많이 했을 때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거 지금 뭐 일정한 방식으로 계속 지급하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 등비 수요를 확신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10억 원 가지고 5억 원 이익 너무 적게 내는 거 아님? 요즘 적금 이자가 얼만데. 제가 한참 경기가 안 좋아서 저는 주식 중에 현대차랑 두산중공업을 참 좋아하는데 많이 깠다가 많이 돈을 수익을 냈다가 작년 말에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배당을 받으려고 좋구나 하고 샀는데
우리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갑자기 미쳤는지 배당을 7,000원을 주는데 올해부터 7,000원이면 이제 배당 수익률이 9% 정도거든. 하루만 들고 있어도 땡큐 외쳤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뉴진스한테 너무 감사해. 내가 하이브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BTS 입대도 하고 뉴진스를 딱 보고 샀는데 하이브가 떡상 중이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걸그룹을 좋아하니? 고등학생은 안 좋아하지. 도대체 누가 좋아하는 거야 그건? 나 같은 아저씨들이 좋아하나? 아니 보면 재밌어. 근데 저는 르세라핌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뉴진스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쭉쭉 더 주식을 올려줘야 되는데. 자, 256번은 이제 뭐 진자운동 과학 시간에 보셨을 것 같고 이것도 조건이 다 주어졌으니까 여러분들 뭐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 문제는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문해력을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258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당신 아직 책을 안 샀어? 어? 기숙사에 그래서 계속 그걸로 보는구나.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뭐 이 중에는 여러분들 아직 젊으니까 뭐 주기적으로 먹는 약이 없을 텐데 뭐 뇌에 문제가 있거나 당뇨병 같은 게 있으신 분이면 계속 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있다면 식세우기가 편할 텐데 어떤 약을 복용하면 6시간이 지날 때마다 체내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 6시간 전에 양의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했어요. 이게 반감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반감기가 6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한 번 약을 먹었는데 계속 체내에 있으면 말이 안 되지. 소변이든 땀으로든 다 배출이 되고 뭐 소화가 되기 마련이고. 자, 근데 이 약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계속 저는 매일 먹어야 돼. 근데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16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매회 복용할 수 있는 양의 맥시멈을 구하여라. 마지막에 이거 물어봤죠 지금. 매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그 용량을 제가 A mg이라고 밀수를 잡을게. 그럼 제가 지금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복용을 한다며. 바로 복용한 약은 제 체내에 A만큼 그대로 남아있을 테고 근데 어제 먹은 약도 있겠죠. 어제 먹은 약도 있을 거예요. 어제 먹은 약도 제 체내에 남아있을 텐데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반감기 몇 번 지납니까? 4번 지나죠? 반감기를 4번 지나니까 어제 먹었던 약은 16분의 1A만큼 있겠지. 이해됩니까? 반감기 4번 지났으니까 2분의 1의 4제곱. 그 다음에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먹었던 양은 다시 이놈의 16분의 1만큼 남아있을 거예요. 제 체내에. 아이고, 이거 뭐야? 자, 이것도 이해되죠? 그러면 뭐 3일 전, 4일 전 먹은 양들이 계속 이렇게 제 체내에 계속 누적이 될 겁니다. 누적이 될 텐데 이게 계속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거 우리 지금 여태까지 배웠죠. 공비가 16분의 1이지 그럼.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양. 이게 제 체내에 있는 약의 총량이죠. 15분의 16A입니다. 15분의 16A인데 얘가 160mg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맥시멈. 뭐 많이 먹으면 뭐 문제가 생기나 봐. 그럼 A는 16 약분하면 이쪽에 10만 남고요. 나는 약을 150mg 이하로 복용할 수 있겠지. 맥시멈 150mg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식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지금 먹은 양, 어제 먹은 양, 약의 양, 그저께 뭐 3일 전, 4일 전 계속 체내에 누적돼 있다라는 거고. 자, 이제 뭐 이 책의 유형으로는 하나 남았는데 순환소수와 등비급수는 다루고 있는 책도 있고 교과서도 있고 아닌 교과서도 있습니다. 수능시험에는 마찬가지 출제는 되지 않는 부분이고 뭐 간단하죠 이건. 자, 첫째 항이 0.26땡, 네 번째 항이 0.03땡인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여라. 자, 지금 얘는 첫째 항이 0.26땡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은 0.03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놈을 먼저 분수로 어떻게 표기할 거냐? 중학교 때 배운 게 아니고 등비급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봅시다. 자, 0.26땡은 0.26에다가 이렇게 계속 더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뒤에 6666 반복이 되는 거니까 풀어서 쓰면 0.26에 0.006, 0.0006, 0.00006 이렇게 더해져 나가겠죠. 근데 이 뒤에가 등비수열이죠. 맞습니까? 혹은 0.2 더하기 0.6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써도 되겠죠. 안 되지. 0.06이지. 병신. 맞습니까? 자, 그럼 앞에 0.2는 그대로고요. 얘는 공비는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여기다 10분의 1 곱하면 얘, 10분의 1 곱하면 얘. 소수점 아래 하나씩 밀려나니까.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테니 90분의 6 나오지. 자, 0.2는 10분의 2고요. 뭐야? 왜 이렇게 나와? 90분의 24 맞나? 맞네요. 네, 저 깜짝 놀랐어. 자, 15분의 4가 나오겠고요. 마찬가지 방식으로 0.03땡도 더하기 이걸 끝도 없이 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등비급수의 합으로 구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비는 여전히 10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얘가 첫째 항이죠. 100분의 3. 자, 그럼 30분의 1 나오겠지.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게 다시 어떤 등비 수열의 첫째 항이고 네 번째 항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첫째 항에 공비를 3번 곱하면 얘가 나와야 되겠지. 자, R 세제곱이 8분의 1 나오니까 R은 2분의 1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등비급수의 합을 또 구하래. 얘를 첫째 항으로 하고 얘를 넷째 항으로 하는 어디 갔어? 얘를 넷째 항으로 하는 등비급수의 합은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공비죠.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맞니? 15분의 2 나오겠죠. 뭐야? 15분의 왜 2가 나와? 15분의 8. 다시 또 수란소수로 나타내야 돼. 다시 직접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 8 나누기 15. 이렇게 나오겠지. 0.53 땡이 나오겠네요. 자, 4번에 있겠고 이건 계산해 보시면 되는 문제고, 자, 시스템의 끝까지 제가 과제를 나갈 텐데 그 중에 우리 지금 한 문제 정도 풀어봅시다. 274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평가원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얼핏 보면 지수식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지수식 아니고 직선이죠. 이거 x의 개수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둘의 교점이 있을 텐데 pn, hn 선분 길이의 합을 구하여라. 이건 지금 이전에 y좌표 구하고 부호 반대로 바꿔주시면 되지. 맞습니까? 되죠?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금 기울기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는 건 확실해. 1,0을 지나고 이렇게 그려지면 이런 직선이 될 테고 더 작으면 이런 직선이 될 테고 그럼 이 PN이라는 점은 무조건 이 사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먼저 교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랑 연립하시면 되죠. 이거 지수방정식 아니에요. 직선입니다. 직선. 자, 이렇게 되겠죠. 연립하면 1,0에서 만나는 걸 알고 있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이 아니니까 1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약분하시면 되고 x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끝이죠. 이게 교점의 x좌표지. 맞습니까? 교점의 x좌표고 그럼 PN의 y좌표는 x좌표가 이거일 때 여기나 여기 집어넣으시면 되죠. 저는 위에 집어넣는 게 더 편해 보입니다. 자, x-1 자, 이렇게 되지 않아? 이게 저 PN이라는 점의 y좌표죠. 맞지? y좌표고 이건 음수입니다. 음수니까 선분 PN, HN의 길이는 이거 부호 반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렇게 되겠죠. 1을 앞에 쓰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써서 전개. 이렇게 되고 얘랑 곱하면 이거 지금 똑같은 놈이죠. 똑같은 놈이니까 4분의 1에 n-1제곱 쓰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게 일반 항을 구한 거고 요 앞에 시그마 걸려 있습니다. 급수기호. 자, 이렇게 걸려 있으면 각각을 등비급수의 합으로 구하시면 되죠. 이쪽 거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은 n이 1일 때가 첫째 항이니까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1 마이너스 공비 얘도 첫째 항은 1이 되겠지. 그럼 왼쪽에 있는 건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나오겠고 자, 얘는 4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4가 나오겠고요. 자, 9분의 14다 라고 구해낼 수 있죠. 이거 계산 문제입니다. 뭐 대단한 문제를 제가 한 건 아니고